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욜로나 SSD 객체 검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RCNN 망을 이용해서 객체 검출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개념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현해 보면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선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욜로라고 우리가 보통 욜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you only live once. 우리가 이제 한 번 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욜로는 이게 아니죠. 자, 뭐가 다르냐면 you only live once죠. 그래서 우리가 욜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you only live once니까 좀 재미없는, 자 어쨌든 이러한 뜻을 갖는 욜로 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욜로 망은 여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셉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걸식이 이제 코레스폰딩 오더겠죠. 그래서 이제 단일화된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단일화됐다는 말이 이제 싱글 스테이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일종의 RCNN 망이 주로 리전, ROI 영역을 찾아내는 것과 그 다음에 찾아낸 객체가 뭔지 이렇게 하는 그런 클래시파이하는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이것을 이제 통합망으로 컨볼루셔널 망으로 싱글 스테이지를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텍션을 리그레션 프로블럼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방금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어떤 클래스냐 하는 것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이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리그레션 시키는 그런 문제로 바꿉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갖게 되어 있고요. 이거의 특징은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다 처리하기 때문에 very fast하다. 자, 이것의 이제 실험 결과를 나중에 비교해 볼 텐데, 처리 속도가 한 8배,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을 이제 RCNN은 잘 이루지 못하죠. 물론 이제 fast RCNN이 돼서 이제 거기서 약간 경쟁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이점을 잘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일스톤 인 제너릭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것을 한번 연도별로 2014년부터 2018년, 19년 이렇게 쭉 지나면서 한번 쭉 살펴보면, 여기 이제 기본적인 CNN 망이 이제 여기에 있는 2013년에 이제 있었죠. 14년에 알렉스 망, 그 다음에 오버피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요새는 우리가 VGG 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글 망. 그래서 두 개가 대표적으로 서로 다른, 어떤 구조를 갖는, 사람들이 두 개 중에 이제 어느 하나를 보통 이렇게 이제 채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NIN이라는 게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그래서 저희 구글 망이 이것을 참조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구글 망하고 VGG 망. 그리고 양쪽에 이제 여기 보면 이 RCNN 망이 앞에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RCNN, 그리고 이제 Fast RCNN, 그다음 Faster RCNN. 그래서 여기에는 요런 추세로 우리가 진행해 왔고요. 자, 망은 이제 레스넷이 이제 2015년 컴피티션 16년에 이제 1등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RFCN 이것도 제가 지난번 강의 자리는 뺐는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오브젝트 디텍터입니다. 아주 성능이 좋은. 그래서 이제 fully convolution 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fully convolution이라는 것은 오늘 할 이제 욜로라든지 SSD가 채용했던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서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mask RCNN, 이렇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투 스테이지, 소위 ROI하고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 나누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는 원 스테이지로 하는 것, 한 번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보면 SPP 넷이 있고요. SPP. 그 다음에 YOLO,
그리고 SSD, 그리고 욜로 9000. 그래서 욜로 9000이란 말은 사실은 최근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버전업을 되면서. 그래서 이게 욜로 2로 바뀌었고요. 욜로 2와 같은 거고요. 이게 욜로 1. 욜로 이제 V3가 이제 2018년 이후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욜로 1, 2, 3, 그 다음에 뭐 타이니 욜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욜로를 잠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요. 자, 욜로 이제 프로포절이라는 게 이제 리전 프로포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리전 프로포절 없이 바로 디텍트한다, 그죠? 자, 일단 읽어보면 인풋 이미지로부터 하나의 큰 컨볼루션 망을 가지고 스코어의 텐서들, 그러니까 텐서라는 게 이제 모음이겠죠. 벡터 값이 여러 개 모인 것이 이제 텐서인데, 자, 그래서 어떤 스코어들이 이제 모여지는데 그 스코어들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트레인할 값들, 출력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처리해야 될 영상이 이제 3채널 H와 W 갖는 하이트와 위드스 갖는 영상이라고 그러면, 자, 얘를 그 그리드로 나눈다 그런 얘기죠. 그리드. 이 그리드라는 것은 이 크기에 관계없이 이거를 전부 7개로 영역을 나눕니다. 가로 세로. 예. 허리전탈 위드스를. 그럼 모두 49개의 어떤 영역이 나오겠죠. 근데 이곳의 크기는 여기 HW하고 관계가 있겠죠. 예. 이곳이 크면 당연히 이 크기의 사이즈 커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픽셀 수가 이제 H 나누기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의 그 박스, 이거 우리가 바운딩 박스라 그렇게 베이스 박스 또는 바운딩 박스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센터, 요 7x7 그리드의 센터에 이제 두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박스를 갖다가 이제 3개, 바운딩 박스를, 이제 비개만큼, 그래서 이제 3, 요 그리면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정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세로가 길고, 가로가 짧은 거. 이것이 3개일 수도 있고, 뭐 5개, 뭐 7개, 그런 이제, 선정의 나름인데, 일단 요로에서는, 로프 V1에서는 이제 3으로 했다. 3. 자, 이 바운딩 박스가 3이고, 이게 7x7이니까, 박스가 모두 몇 개가 생깁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3이 일단 생기는 거죠. 예, 3, 그러니까, 40 곱하기 3이라는 이 바운딩 박스 개수가 얻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each 그리드 셀마다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를 리그레스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얻어야 되는 데이터는 우선, 이것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이 가로, 세로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잖아요. 이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쳐 있다 그러면 이것에서부터 델타 X, 델타 Y, 그러니까 중심부가 벗어나는 이제 요거 값, 얼만큼, 가로, 세로로 벗어나느냐. 옵세트가 되겠고요. 자, 옵세트. dx, dy, 그 다음에 요것의 크기, 요 dw와 dh, 요 세 개, 네 개 값하고, 여기 중요한 거는 컨피던스. 이것이 과연 오브젝트일 확률이 얼마쯤 되느냐. 오브젝트일 확률, 그것을 하나 추가로 값을 갖춥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넘버를 이제 우선 갖고요. 그 다음에 practice scores for each of C class.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여기에 있는 바운딩 박스가 우리가 구분하고자 하는 객차에 과연 속할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클래스를 만약에 우리가 20개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20에 대한 그 스코어, 그 확률, 그거를 이제 계산해서 모두 아웃풋이 아까 얘기한 대로 7x7에다가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마다 5개, 그리고 그 클래스 C, 그 하나 7x7 그리드마다 그 그리드에 속한 모든 바운딩 박스가 과연 C가 얼마냐, 그 값을 집어넣어서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넣어주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면요. 자, 먼저 S by S 클래스로 나눈다. 저기 S by S 클래스.
자, 이거를 이제 그리드 7x7로 나눴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SN7이고요, 현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브젝트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오브젝트 가정했을 때, 여기 C,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있는, 만약 여기 바운드 막스가, 이 클래스 I에 속할 확률을, 조건 확률을 여기다 이제 C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개가 앉아 있잖아요. 요것이 개에 속할 확률이다 하는 게 이제 probability가 얼마냐. 이제 그거를 0.9다. 뭐 그럼 90%가 받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한 개당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세 개를 이렇게 이렇게 거주고 그곳의 위치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dx, dy, dw, dh를 전부 서로 이렇게 이동하면 델타 x마다 하면서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4개의 파라미터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아까 그 컴퓨터 스코어를 했죠. 이거 플러스 이거 요 5개라는데 요게 IOU하고 probability object. 이것이 오브젝트일 확률이 IO만큼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오브젝트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얘는 오브젝트 확률이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객체를 이렇게 검출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거의 제로가 될 거고요. 요 경우에는 거의 뭐 0.9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개 속에 요 2개, 4개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고, B가 개수, 바운딩 박스가 3개, 5개 이렇게, 뭐 6개, 4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확히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총 아웃풋 밸류가 이렇게 된다. 텐서란 말이 이제 그런 얘기죠. 텐서가 이제 벡터 다음에 나온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나눈 거죠. 이거 이제 여기에는 모두 처해진 하나의 그리드마다 바운딩 박스가 3개씩 하면 모두 몇 개 됩니까? 7x7x 3. 이렇게 돼서 200몇 개가 이렇게 그려진 거죠. 약간 이렇게 리그레션, 크기가 이제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그걸 다 표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 다음에 각 그리드마다 스코어, 컨디셔널 프로비티 스코어. 요것이 이제 요거는 이제 풀이다. 요거는 뭐 바이시클이다. 요거는 개다. 요거는 밑에는 뭐 플로어 바닥이다. 이런 것을 우리 확률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 3개의 오브젝트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궁극적으로 합쳐진다는 얘기죠. 같은 어떤 클래스 속할 확률을 기준으로 이거 갖다 이렇게 머지합니다. 머지. 여기서 최종 이제 요것이 차고 요거는 바이시클. 얘는 개다. 이렇게 나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종 이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 여기서 이제 IOU라는 말이 뭐죠? IOU. 여러분들 IOU가 뭔지 아세요? 기억해야 되는데 IOU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개죠. 불도깅 같은데 이게 이렇게 바운딩 박스.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라운드. 이게 실제로 우리 데이터에 이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 세트나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나와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내가 검출해 봤더니 그 프레딕트 되는 바운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IOU라는 게 뭐냐면 intersection over union. 그러니까 합집합분의 교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바운딩 박스에 합한 거를 분모해 놓고요. 분모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의 교집합, 요 가운데 있는 부분만 분자해 놓으면 자, 이 전체 면적분의 요 면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 그럼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겹친 부분하고 전체 영역이 같으니까. 그래서 겹친 부분이 적으면 적어질수록 이거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심해지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컴퓨터 스코어예요. 이렇게 정한 요 박스가 IOU에 의해서 요 IOU. 그 IOU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좀 크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그거에 비해서 요렇게 검출됐으니까 뭐 이제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 여러분들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7x7 바운딩 요게 이제 그리드가 있고요. 7x7 그리드 하나 영상에 요거 크기는 HW 값에 디펜드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7x7이 이제 텐서로 요게 이제 이 바운딩 박스가 여러 개 있잖아. 뭐 3개, 아까 3개 있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요, 어떤 영상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
그 객체로 이제 구분되는 그 바운딩 박스들이, 이제 한 10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들 확률에 따라서, IOU가 뭐냐면 이제 30% 이제 이하인 거는 다 뺀다, 라든지, 또는 좀 더 엄하게 0.1 다 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이 검출률이 낮아지면서 정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일 확률을 맨 처음에 놓고요. 그것이 오브젝트일 확률, IOU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X, Y, 그러니까 델타 X, 델타 Y, 델타 W, 델타 H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동한, 이제 바운딩 박스가, 원래 센터로부터 얼만큼 이동하고 크기가 커지고 줄어드느냐.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여기다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박스, 예, 그 다음에 여기 5개. 예,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가 많을수록. 예, 그렇게 해서 쭉 넣고요. 내가 이제 이거를 이 프로젝트에 20개를 만약에 내가 주어졌다. 이 클래스가 20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오브젝트일 때 그곳의 확률을 20개에 대한 확률을 여기다 쭉 씁니다. 이것이 cat, bird. 자, 20개라는 게 왜 20개를 얘기하냐면 20개라는 거는 소위 우리가 여기에 20 클래스라는 것이 우리가 파스칼이라는 어떤 이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소위 컴페티션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이미지에 트레인과 테스트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넷 컴피티션에서는 이제 그 1000개 클래스를 그냥 이것이 클래시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가 20개짜리 해서 이제 이것이 데이터 세트가 VOC 2007 또 2012 물론 2011, 13 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가지고 컴피티션에서 많이 사람들이 쓰고 논문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나 20개 클래스니까 그 20개 클래스일 여기에 있는 요 박스에 있는 요곳에 값이 그것이 될 확률을 쭉 나열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20개를 차례 쭉 나열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두 49개를 요 49 곱하기 몇 개입니까 이게? 5개, 5개, 20개. 그럼 30개겠죠. 그래서 7 곱하기 7 곱하기 그 다음에 2, 이게 바운딩 박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운딩 박스를 2로 잡은 거예요. 아까는 3이었는데 2로 잡았고요. 이것의 개수. 여기 개수가 5개.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2개 하면은 요게 지금 2개, 그렇죠? 예. 각 바운딩 박스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20개, 클래스, 확률. 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요 값의 확률이고, 이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까 리그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니어 리그레이션, 값들이 얼마큼 가까우냐. 그러니까 이것이 0, 1, 2, 3 이렇게 클래스를 나눈 게 아니고, 그 클래스의 확률을 하기 때문에, 넘버로 해서 리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1370개의 아웃풋으로 구성된다. 이거 하나 값이 하나의 아웃풋이라고 그러면 전체가 1470개 아웃풋으로 욜로1은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말한 거를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면, 자, 그 영상을 그리드를 이렇게 만듭니다. 스플릿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어느 한 그리드에서 이것이 객체일 확률을 컴피던스 C 를 우리가 계산한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기존의 클래스들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게 바운딩 박스를 2개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베이스 바운드 박스에서 이제 이게 커진 거죠. dx, dy, dw, dh 만들어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구성되고요. 다시 다른 박스를 이제 찾아서 이 박스를 해보니까 얘는 이것이 그 확률적으로 낮다는 거죠. 객체 확률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흐리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바운딩 박스 각 그 그림만 2개씩 하면 이런 그림이 컨피던스 값이 다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컨피던스 값이 주어지고 클래스 확률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ach cell also predict a class probability. 그러니까 요것이 이 각 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드라고도 하고도 뭐 여기서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이 이 클래스일 확률을 이제 계산도 합니다. 차일 확률, 뭐 자전거일 확률, 뭐 개일 확률 20개 클래스마다 하면 얘는 차일 확률이 거의 뭐 90% 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근데 컴퓨터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그거죠. 자,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클래스마다 이렇게 이 값들이 큰 값, first priority 제1 그 확률이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여기 재밌는 거는 이게 다이닝 테이블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뭐였죠? 그림적으로 이렇게 한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죠? 바닥. 근데 이것이 다이닝 테이블로서 우리가 검출이 된 거예요. 이거 사실 오류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 오브젝트일 경우에 이것이 이제 진짜 카일 확률, 이것이 바이시클 확률, 이걸 갖다 각각 또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박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색깔을 했잖아요. 이것이 차일 확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합칩니다. 그리고 영역이 이제 그 맥시멈으로 이렇게 쭉 합치고요. 바이시클, 요거는 이제 초록색이 이제 개, 그 다음에 여기 카, 주황색.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테이블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결국 합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머지들은 그냥 빈 확률이 이제 값이 있겠는데 작기 때문에 이제 버려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남는 것은 이렇게 3개. 그래서 뒤에 with NMS, non maximal suppression 이래가지고 맥시멈 아닌 건 다 지워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그 확률이 큰 것들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아까 여기서 이 데이터 세트에서 이 확률이 가장 큰 것들만 쭉 살려서 바운딩 박스 1, 2가 어떤 확률인지 이거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그리드에는 요 박스 1, 2가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확률을 갖는 거죠. 요거 가장 큰 확률. 그러니까 이걸 바운딩 박스 1이 하고 이것이 바이시클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first priority만 남기죠. non maximal, 나머지 맥시멀 아닌 건 다 지워버리는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얻어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체 디텍션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 그래서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컨볼루션이 있고요. 이게 이제 448, 448. 프랙티컬 영상은 사실 더 큰데 그거를 일단 노멀라이즈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7x7, 64 컨볼루션망.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나누기 맥스플링 했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망을 여러 개 거친 다음에 4056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7x7 크기 갖는 30개의 데이터 세트가 얻어지고 요게 이제 데이터 셋이죠. 아까 설명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요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값이 바꾸도록 트레이닝 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가 있고 데이터 세트가 있으니까 두 개 계속적으로 두 개 맞도록 맥시마이즈 되도록 값을 수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 쭉 진행됩니다. 자, during training, 요 이제 하나의 스킬이죠. during 트레이닝 하는 동안에 example right cell, 이 오른쪽에 있는 셀하고 계속 비교한다 그런 얘기 같아요. 매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머지한다 그랬잖아요. 머지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하고 계속 보면서 어떤 룰이 있어야 되겠죠. 뭐 양방향성, 뭐 팔방향성, 사방향성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합치는데 어쨌든 어떤 합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자, 여기에는 그리드 셀의 중심이 이 전체 바운딩 박스 중심이고 여기에는 이 셀이 확률이 뭐냐? 거의 얘는 도구일 확률이 100%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아까 크게 그려진 요것이 도구일 확률이 높다. 요 가운데가 이게 바운딩 박스가 합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란 얘기죠.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부분이 이제 빠지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셀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드저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증가시키고 어떤 거는 감소시키고. 그래서 요거는 감소시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증가시키고. 그러면 그 증가 감소에 의해서 머지 되는 값에 의해서 베스트 원이 결정되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 중에서 베스트 원을 선택하죠. 자, 어떤 셀들은 그라운드 트루스 디텍션이 없다. 자, 그라운드 트루스, 어떤 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욜로 1의 경우에 이제 전부 요게 보면 이제 커넥션 레이어 요거는 빼고 요 앞에 있는 나머지들은 컨볼루션 망입니다. 우리가 이제 풀리 컨볼루션만 쓰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그거는 이제 SSD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컨볼루션 망이 7x7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컨볼루션만 3x3 192.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컨볼루션만 1x1 3x3 1x1 3x1 이걸 연속해 쭉 4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12개 만들어주고 풀링해서 이제 또 줄여주고 요걸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죠. 3 거쳐서 256 거쳐서 다시 이 512로 필터 커지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넓혔다 좁혔다 한다는 얘기죠. 원 바이 원 하고 여기서 이제 원 바이 원 컨버전이 뭡니까? 그냥 요거만 바꾸는 거죠. 3 바이 3 192가 3 바이 3 128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를 3 바이 3 필터를 또 이제 늘렸죠. 그리고 다시 원 바이 원으로 한번 필터링 하고 요거는 디멘전은 뭐 똑같으니까 이것은 뭐가 바뀌는지는 안에 필터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확대했어요. 그리고 플린 시켜줬고, 그다음에 이거 4번 연속. 이렇게 4번. 256, 512, 256, 512. 이렇게 4번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카운트 해보면, 모두 24개의 컨버전 망하고, 그 다음에 2개의 풀 커넥션 레이어. 이게 하나, 둘. 연결되는 2개의 커넥션 레이어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최종 값이, 리그레션 밸류가 얻어진다. 그죠. 그 밸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박스들이 이제 그 컴피턴스 레벨 정해진 거에 따라서 합쳐지고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컴피턴스 레벨을 아까 얘기한 그 룰에 의해서 증가 감소를 만들어가면서 여기는 7x7 그리드마다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는 뭐 이미 다 설명했어요. 우리가 프리 트레이닝 스탠더드 트릭에 대해서 이미 이미지넷으로 프리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이게 VGG망이잖아요.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를 감소시키도록 SGD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우리가 써라. 그러니까 이 망이 워낙 깊기 때문에 24개 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다. 오그멘테이션 다 알죠? 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플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크롭하고, 뭐 최소한 몇 개만 하면은 거의 10개가 생긴단 말이야, 하나 영상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대로 다 넣어서 이제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이제 논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욜로가 V1은 그렇고요. 자, 이제 욜로를 아까 V2, 욜로 9000이라고 된 것이 있었죠. 여기서 보면 이제 페스트하고도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다, 그죠? 그다음 인풋 사이즈를 증가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 아키텍처는 다크넷 19, C로 썼어, C로. 그 다음에 쿠다를 썼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운 점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욜로를 갖다가 이제 집에서 실험하려고 그러는데, 쿠다라는 게 이제 주로 GPU
있어야 돼요. CPU에서는 안 돕니다. 그래서 욜로를 돌리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이 보드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쿠다가 돌아가는 보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특정 회사 좀 그런데 엔비디아의 회사 거기 거를 쓰는 게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런 프로그램 돌려볼 때 쉽게 GitHub 써서 할 수 있는데 이 욜로는 작게 안 돼요. 그래서 욜로는 특히나 이제 그 엠베디드 보드 뭐 아니면 원보드 컴퓨터에 이제 우리가 타이니 욜로라든지 이런 거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는 거는 없잖아. 그런 GPU가.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사에서 만든 그런 보드, 그러면은 제슨이라든지 이런 거는 쿠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제 만약에 원보드 컴퓨터를 이제 해서 엠베드 장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보드를 사야 된다죠. 자, 그런 제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욜로 V3는 이제 액큐러시가 증가하고 속도도 같이 동시 증가시키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키텍처는 다크넷 53. 이거 53이라는 것은 컨블레이션 레이어가 53개. 많이 있으면 불구하고 빠르다는 거니까. 자, 그런 거는 이제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limitations of 욜로의 그러면 제약사가 뭐냐? 작은 오브젝트에 대한 스트러그라. 이거는 뭐 모든 그 객체 그 검출기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뭐 이거는 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unusual aspect ratio에 대한 것에 대한 일반적이지 않게 가로 긴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하다. 그다음에 localization 하는데 상당히 좀 그러니까 객체는 잘 찾는데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안되면 사실은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금 욜로 1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면은 욜로는 아웃퍼폼 like DPM, RCNN. 그래서 이제 특히 아트웍에서 펄스 디텍션의 제너럴라이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아래쪽이 리콜이고요. Y축이 프리시전이고요. 자, 리콜하고 프리시전 기억나나요? 제가 앞에 1장 할 때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퍼포먼스 매트릭의 프리시전과 리콜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요게 요 그림으로 봐도 되고 요거로 봐도 됩니다. 자, 실제로 true와 false라 가정했어요. 그것이 1, 제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제로. 실제로는 1인데 이거를 1로 검출하는 분류가 1이 되는 경우는 이건 이제 코렉트한 거죠. 실제로 true인데 false하면 이것도 이제 그 에러잖아요.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false인데 이걸 true라는 경우. 그러니까 이 뒤에는 positive라는 게 이제 판별하는 거예요. 클래시파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요게 이제 요 두 개 오류가 생긴 거죠. 실제로 false인데 분류가 true 된 거고, 이건 false는 false로 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프리시전은 뭐냐면 프리시전은 지금 프리시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운데. 그러니까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합친 것. true positive하고 false positive 합친 거니까 뭐야? 우리가 true라고 한 내가 얘는 1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중에 진짜 1인 건 얼마냐? 진짜 1인 거는 이것을 프리시전이죠. 내가 다 1로 검출한 것들마다 모아놨더니 그 중에 1 아닌 것과 1인 것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도라는 거 의미하는 거죠. 정확도. 자, 반대로 리콜은 뭐냐면 리콜은 자, 이거는 이 왼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전부 여기죠. 1인데 전부 1인데 그 중에 요게 실제로 1로 했는데 그 중에서 진짜 1이었을 확률. 그러니까 실제만 보는 거고, 아까 이거는 뭐야? 전체 이게 true라고 한 것 중에서 true로 제대로 된 거는 프리시전이고, 그 다음에 1인 것만 다 모아놔서 그 중에 진짜 1로 검출됐는지, 얘는 누락됐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락되지 않고 하면은 이제 리콜이 이제 100이 되겠죠. 자, 리콜과 프리시전의 그 정의가 이제 그렇게 정의되고요. 예, 됐죠? 프리시전. 프리시전은 분류가 1로 했는데 그 중에 진짜 1로부터 온 것하고, 그 다음에 리콜은
내가 이제 실제로 일 중에서 진짜 일을 검출했을 확률. 예,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자, 그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리콜 확률과 프리시전 확률에서 욜로를 이렇게 그리면,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높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가장 ROC, 커브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거 가까운 거,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리콜과, 이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욜로. 그 다음에 RCN에는 굉장히 나쁘다. 그죠? 예, 이 리콜 자체도 0.5를 넘지 않고요. 자, 근데 욜로는, 상당히 평균적으로 무사한 거야. 그래서 59.2. 자, 여기 이제 이거는 AP가 이제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이거든요. 프리시전 에버리지는 뭐냐면, 이 프리시전의 에버리지는 모든 리콜들을 기준으로 그걸 이렇게 샘플을 합니다. 리콜이 0.1, 0.0.4 샘플이에요. 이 값들에 나타난 프리시전 값들을 갖다가 평균 내는 겁니다. 그럼 평균 대체적으로 여긴 좀 낮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충 한 0.59, 59.2%, 59.2, 100분의. 예. 자, RCN은 54.2. 여기 굉장히 높은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이곳에 이제 리콜도, 에버리지도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데이터 세트가 이제 피카소일 때, 이제 사람일 경우에, 예,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욜로가, 다른, 다른 오브젝트 디텍션 한 것보다, 예, 좋더라. 그죠? 일반적인 머신러닝 쓰는 것보다 좋더라. 예,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검출한 확률은, 예, 사람은 그렇겠죠. 예, 그러나 0.8, 0.8. 1.0, 1.0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파스칼 2000 에버리지의 경우에 다시 데이터를 내보면, 이 데이터하고 좀 다르죠. 네. 자, DPM의 33.7, 스피드는 0.07 프레임 퍼 세크. 그러니까 처리 속도입니다. 하나 이미지당 14초 하는 거나, 프레임 처리하는 능력이 0.07인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자, RCN은, 이거로 보면 돼요. 0.05. FS RCN은 0.5. 보통 초당 30장이 이제 리얼타임입니다. 초당 30장. 우리가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30장을 넘지 않는 거는 리얼타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트 RCN에는 꽤 높지만,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굉장히 정확도 높지만 속도가 여전히 못 쫓아온다. 그죠? 반면에 욜로는 약간 떨어지지만 45다.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책마다 논문마다 좀 달라서, 수정한 것 같아요. 네, 69.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욜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SSD 욜로하고 이제 거의 근접 고 언저리 아까 그 마일리스톤에 나왔죠. 이거는 욜로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성능이 좋다 알려진 패스트 RCNN보다 더 좋다. 그럼 된 거잖아,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카테고리를 프레딕트하고 그다음에 박스 옵셋을 구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모든 맵을 전부 컨볼셔널 필터로 사용합니다. 스몰이라는 게 이제 3바에 이제 있잖아요. 3바에서 3 컨볼션 필터를 마지막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디퍼런스 스케일에서의 여기 특징입니다. 디퍼런스 스케일에서의 프레딕션을 각각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SSD가 이제 이게 뭐약자냐면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가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반도체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반대가 SSD잖아요. 여기는 싱글샷 디텍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논문에 보면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 그러니까 SSMD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SSD라고 본인들이 썼어요. 논문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에 쟁쟁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논문 썼어요. 논문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논문보다는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 좀 빠지는 거라든지 궁금한 거는 논문을 하나 보면 됩니다. 자, 망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SSD 망에 300 또는 이제 SSD 300은 300 x 300에서 처리한다는 거고요. 자, 먼저 VGG 망을 거칩니다. 5개 VGG 망을 거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 풀 커넥션을 해야 되는 것 대신에 컨버션 망을 이제 3x3, 1x1 이렇게 거친다. 그죠?
자, 그래서 크기는 19x19로 줄여들면서 풀링했기 때문에 자, 두 개의 3x3, 1x1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차례로 줄이면서 1x1, 256, 3x4, 512, 또 풀링, 1x1, 128, 3x3, 256 풀링. 그러면 크게 결국에는 이 크기들이 지금 38, 19, 이거 19, 그 다음에 10, 5, 3, 1. 여기 뭐가 돼요?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 연결되는 것들이 결국 여기에서 얻어진 첫 번째 그 38x38 크기 피처에서부터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여기다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래시파이어는 3x3 필터를 써가지고 3x4 512 필터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운딩 박스하고 뒤에 설명할 겁니다. 클래스 아까 우리가 욜로 했었던 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욜로를 그대로 이제 그 변형 그대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는 전부 일괄적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얘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큰 것에서 나올 때는 제법 그 작은 것까지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줄여나가다 보면은 이 큰 것들이 전부 2x1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점 같은 거 가깝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작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못 하겠죠. 뒷부분에 와서.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different scale. 이렇게 다른 스케일로 38, 19, 10, 3 이렇게 줄여가면서 다른 스케일에서 우리가 프레딕션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디텍터를, 여기에 디텍터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콤보망에서 각각 나온 게 있죠. 여기 이제 19, 10, 그 콤보 7, 이게 콤보,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죠. 콤보 4, 콤보 7, 콤보 8, 9, 여기 각각 나오는 것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9by, 여기 19by 19, 1024를 3by 3, 1024로, 이게, 요걸 시키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19by 19 짜리 어떤 값의 싱글 밸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요거 1024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필터 3디메전럴 필터가 여기 하나, 여기에 있는 3by 3, 여기에는 요 첫 번째 값하고 여기에 있는 값이 그대로 컨버전 돼가지고 밸류 하나가 나오더니 싱글 밸류가. 그래서 이치 디텍터는 싱글 밸류 하나를 출력시킨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그 값에서 우리가 프레딕트 클래스 프로빌리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요 첫 번째 픽셀이 어떤 클래스가 될 확률이 몇 퍼센트냐. 그 다음에 그것이 바운딩 박스가 얼만큼 옵세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디텍터가 이제 클래스가 아까 이제 20개고요. 백그라운드에서 21이 됩니다. 그 다음에 4개 이제 아까 말한 델타 X, 델타 Y, 델타 W, 델타 H 이 4개 값을 추가해서 25개 25개의 밸류를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각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가 이제 곱해지고요. 그 바운딩 박스에다가 이제 여기 값,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이제 38by 38이 되던 바운딩 디폴트 바운딩 박스가 만약에 4다. 그러면 4에다가 25. 이것이 결국 최종 아웃풋 시켜야 됩니다. 아까는 요 n by m이 크지 않았죠. n by m이 그냥 그리드 7by 7이었는데 이거는 여기에 있는 여기 나오는 숫자 19. 이 숫자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가 이게 여러 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를 우리가 이제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까 3차원 그린 거를 2차원으로 그리면 여기서 일단 콤보 4에서 이렇게 쭉 디텍터까지. 아까 이 디텍터는 전부 컨볼루셔널 3by 3 곱하기 요거 개수, 요거 이제 512. 그렇게 되는 거죠. 3by 3, 3by 3, 그리고 512.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기 있는
파라미터가 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케일 다운이 5개, 예, 6개 나오고, 그것의 오브젝트가 찾아진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오브젝트가 작지만, 원 처리가 됐지만, 이것도 원래 이미지로 보게 되면 큰 어떤 사이즈로 우리가 검출이 된다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넌 맥시멈 서프레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중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낮은 것들은 이제 지워버리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폴트 박스를 정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요게 하나가, 요게 아까 19였었잖아요. 19를 가정할게요. 그럼 요게 요게 하나 그리드에, 여기에다가, 여기 몇 개 있는가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4개가 있는 거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자,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가 있는데, 이걸 앵커 박스라고 합니다. 앵커 박스. 그래서, 이게, 매니 피처 맵, 아까 매니 피처 맵이라는 게 아까 38부터 19부터 10, 이거 여러 개 그 피처 맵에 따라서, 각 그 그리드, 요거, 셀 또는 그리드, 여기에, 박스를, 이제, 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박스들이 리그레션 돼서 크기가 이제 델타 X, 델타 Y, 델타 W, 델타 H 가지고 이제 정해지는 이러한 디폴트 박스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SSD의 이제 그 바운딩 박스 개수를 자, 논문에 보면 이제 8732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온 거냐, 이거죠. 8732가.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간단히 보면, 우리가 이제 컨버전 피처 맵 사이즈가 이제 38x38, 19x19, 10x10 이렇게 해서, 6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이, 요것이 기본 사이즈가 되고, 거기에서 바운딩 박스가 이제 이렇게 4개, 6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개수를 곱하게 되면 결국 5776 해서 차례로 이렇게 붙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더하면 8732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에 우리가 이제 욜로는 어떻게 됩니까? 욜로는 7x7 그리드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곱하기 이제 그 바운딩 박스가 3개, 5개 이렇게 했었으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게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이제 발생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는 여기 전체 38, 38, 이거 5x5라고 가정한 거죠. 5x5에다가, 요게 각각이 지금, 바운딩 박스가 6개. 바운딩 박스 개수는 논문에 보면, 이제 이 사이즈가, 이제 디폴트 사이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2배 사이즈, 여기 초록색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이 가로 세로비가 이렇게 1대2, 2대1, 이렇게 해서 이제 6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논문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거 5 곱하기 5는 요 피처 사이즈가 5 곱하기 5일 경우에 예를 들은 거예요. 네, 이거는 최초 38부터 38, 10, 그러니까 19, 19, 10, 10 이렇게 줄여가는 거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5 곱하기 5 곱하기 256개의 컨볼루셔널 결과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3x3 여기다 3x3를 이용해서, 하나의 요 값을 구한다 그러는 거죠.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이, 여기에다가 이제 컨버전 필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의 바운딩 박스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클래스 스코어가 21개,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옵셋이 4개. 그래서 클래스는 20개고, 그 다음에 배경 여부를 판단하는 클래스를 넣어서, 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욜로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이 텐서로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자, 우선 19x19 1024를, 자, 클래시파이어는 3x3 필터를 써가지고, 자, 바운딩 박스는 6개. 그래서 첫 번째 바운딩 박스 경우에, 여기 있는 dx, dy, dh, dw. 이렇게 4개를 구하고, 이것이 모두 몇 개요? 모두 6개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서는 이제 이곳에 먼저 4개에다가 21개 스코어를 넣습니다. 그죠? 21개 probability 스코어요.
여기에 있는 요 픽셀이 속하는 클래스가 예를 들면은 뭐 20개 클래스 중에 몇 번째가 확률이 높다. 그럼 그것이 값이 커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나열한 거죠. 아까는 바운딩 박스를 전부 이렇게 다 썼었어요. 그죠? 한 2개. 얘는 바운딩 박스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두 번째, 모두 6번째가 이렇게 쭉 쓰게 됩니다. 그래서 6번째에다가 21 곱하기 플러스 4. 그래서 15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량은 여기 19 x 19니까 19 곱하기 19 곱하기 152 결국 이 데이터 사이즈입니다. 자, 이걸 처리하는 방법만 보게 되면, 자, 우선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이제 컨피던스라고 해서 확률, 그 속할 확률을 나누는데요. 자, 여기서 디폴트에서 우리가 이제 5x5에서부터, 지금 요게 3 곱하기 25개 디폴트 박스가 얻어졌어요. 그러니까 3개에다가 25라는 거는 이제, 21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값이 되는데, 여기에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 위치, 요것에 요 한 점들에 5 곱하기 5 곱하기 12, 요 첫 번째 것에 3x3 필터를 사용해서, 우리 요거를, 요거 4개, 5 곱하기 4짜리,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요 4개가 각각 의미하는 게 dx, dy, dw, dh가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출력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필터 썼냐면 3x3 필터 썼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 모든 이 클래시파이에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 곱하기 23에 이제 요 층에서 컴피던스 레벨을 21개로 우리가 쭉 만들어야 되니까 person, car, cat 여기 이제 카일 확률이 0.7이라는 거고 전부 다 하면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이것이 이제 백그라운드인지 아니면 포그라운드인지를 확률을 계산해서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욜로하고 SS의 가장 근본 차이점은 뭘까요? 욜로는 한 번에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풀 커넥션 2개에서 이거를 만들어줬죠. 7x7 리드에 30개.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개 스케일 다운하면서 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모두 6개의 이 3x3 컨버전 필터를 이용해서 클래스 확률, 그 다음에 그 dx, dy, dw, dh 구하고 그걸 매 바운딩 박스에서 다 처리하는 여기 모두 8732개의 그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넌 맥시멀 서프레션 이용해서 하면 74.3 평균 59 프레임 퍼 세크 욜로는 45에서 63.4 요거는 사실은 이게 데이터 세트 뭐 했느냐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요. 데이터 세트는 이제 3가지 쓰는데 코코 데이터 세트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스칼 VOC 2017 2012 이 3개가 이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코코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가 한 80개인가 그래요. 데이터 세트가 한 10,0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은 20개 데이터 세트 그 클래스로 나눠져 있고 데이터 세트는 약 한 2만 개, 3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실험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코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지금 SSD 300, SSD 500이 지금 거의 300이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300은 500 사이즈 말하고요. 그때 AP가 평균 AP가 40% 프레임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졌죠. 500이면 사이즈 커지니까. 반면에 여기 욜로 경우에는 V3가 여기에서 MAP가 51, 조금 높은데, 속도도 높고. 그러니까 욜로 V3가 이 SSD 300보다는 좋은 거죠. 개선된 거죠. 욜로 이제 이게 크기가 600이니까 608이라는 게 요거에 버금가는데, 또 57에 이게 프레임이 20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욜로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단, 아까 얘기한 아까 넣고, 이제 쿠다,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GPU 보드가 필요하다.
이제 그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데이터 세트를, 여기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다시 그래프로 그리면, 자, 여기에는 SSD 321, DSSD, 요 BC, D, E, F라는 것은, 요게 한 점으로, 요게 이제 X축이 지금 시간이죠. Y축이 에버리지 플러스니까,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죠. 좋은 것은 지금 요쪽에 있어요. 이게 레티나넷 100일. 근데 이게 속도가 이게 뭐야? 너무 인프런스가 너무 높죠. 사실은 좋은 것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겠죠. 이쪽에. 여기 지금 어디 있어요? 욜로 V3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다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욜로가.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가 증가되면서 떨어지고요. 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드, 애큐러시 컴패리즌은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페스터 RCNN이 자, VGG망하고 이제 질러망 각각 쓸 경우에 자, 지금 VOC 2012 데이터 세트를 썼을 경우에 73 굉장히 높죠. 프레임 속도가 너무 좀 낮은 게 좀 아쉬움이 있죠. 그 다음에 ZF는 빠르긴 한데 약간 떨어지고 이게 트레이드오프죠, 그죠? 반면 욜로의 경우에는 63 MFP 좀 떨어지는데 프레임은 리얼타임에 가깝고요. 패스트 욜로, 우리가 패스트 욜로가 이제 욜로 3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5로 빠른 대신에 52.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300, 500 차이인데 500이 더 좋네요. 네, 근데 속도가 13으로 뚝 떨어지죠. 리얼타임이 안 되고, 그때 바운딩 박스 개수가 엄청나게 크죠. 욜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98, 7 곱하기 7 곱하기 5 이렇게 되죠. 얼마입니까? 7749에다가 바운딩 박스가 2개인가요? 네, 2개. 네, 98. 네. 바운딩 박스 2개고요. SSD는 6개, 어떤 건 4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그래서 토탈 전체 박스의 수가 좀 큰 것이 이제 아쉬운데 속도는 그에 관계없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 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망이 안 크고 욜로 망만 해도 이것이 욜로 아까 이렇게 설명했나요? 욜로 망에서 욜로 망이 욜로 3가 욜로 3가 53, 욜로 2가 19. 이렇게 깊기 때문에 비교적 깊기 때문에 속도가 SSD가 빠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58. 그래서 속도도 좋고 그다음에 패스트하면서 애큐러시가 좋은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SD를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 해보면 그러니까 SSD가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가 GitHub에서 잘 안 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제가 몇 번 하다가 시도하다가 이제 포기했었는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모든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이 GitHub가 있기 때문에 돌려보고 그 코드를 보고 또 직접 디버그 해보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기를 좀 권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욜로하고 SSD에 대한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한 방법 한번 직접 구현해 보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